젠투라는 걸 처음 만들고 젠투와 대화를 해봤을 때 우리의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온라인 매장은 사실 지금 무인 매장에 가깝단 말이죠. 이 무인 매장에서 젠투라는 점원이 유저를 응대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는 솔루션입니다. 젠투라는 에이전트를 커머스 쇼핑몰에 올려서 실제 유저들에게 서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씩은 다른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딥테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모 심세혁입니다. 지난 편에 AI 에이전트라는 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례가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 투자했던 와들의 조용원 이사님을 모셔서 실제 시장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들의 조용원 이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들을 창업한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커머스 유저와 대화하면서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점원 솔루션 젠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머스에 특화된 젠투라는 이 에이전트는 정확히 어떤 일을 많이 하나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점원이 있잖아요.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상품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온라인 매장은 사실 지금 무인 매장에 가깝단 말이죠. 이 무인 매장에서 젠투라는 점원이 유저를 응대하기도 하고 유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상품을 왜 찾고 있는지 이해하고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주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와들이 생각하는 에이전트가 정확히 뭐고 커머스에서 왜 굳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AI 에이전트라는 어떤 컨셉은 아직은 정립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에이전트가 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유명한 분의 정의를 빌려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작년 10월에 오픈AI가 클로즈를 운영했던 런던에서 열렸던 데브데이에서 누가 샘 알트만 대표에게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샘 알트만이 복합적인 작업을 개괄적인 하이레벨의 설명만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합적인 어떤 답이 정해지고 이 워크플로우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요소와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인간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 상황에서 어떤 툴을 쓸지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이제 결정하고 이 과정을 어떤 사람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게 어떤 에이전트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의에 입각을 해서 왜 AI 에이전트가 커머스에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커머스라는 산업은 존재하는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특히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는 산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유저 경험만 보더라도 들어와서 유저가 상품들을 마주해야 되고 상품들을 구매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고 정보를 얻어야 되고 결국에는 결제까지 하고 배송까지 받고 이 배송에 대해서 구매 확정 이런 이제 시퀀스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이 각각의 단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산업이에요. 모든 커머스 기업들의 목표는 동일하게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재구매를 높일 수도 있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도 있고 쿠폰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좀 하이레벨의 전략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저희는 커머스에 있는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풀었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커머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유형의 제품이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없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상재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AI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게 아마 오프라인에서의 점원의 역할이었던 건데 이제 그게 온라인에서도 돌아가게 해주는 이제 그게 젠투 역할인 거죠. 네, 맞습니다. A를 물어보면 A를 대답해주는 이런 간단한 인공지능 챗봇도 물론 지금까지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에이전트는 유저의 의도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추천을 잘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이 유저가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각각의 업무들을 가장 잘하는 에이전트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유저 정보가 계속해서 소통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챗봇 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이 온라인 커머스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라는 서비스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챗GPT처럼 자체적인 사이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편에 설명했던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커넥션이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와들은 이 두 가지 팩터가 어떤 식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주목한
주목했던 것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인터페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컴퓨터에다가 명령어 단위로 입력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간단한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에 비해서 챗GPT와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의도나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오래 해오던 사업 분야인 커머스에 인공지능들을 적용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커머스에 있는 어떤 상품 데이터들, 유저들이 들어와서 밝히는 자신들의 취향이나 아니면 의도 같은 왜 구매하려고 하는지 또는 왜 구매하지 않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분석 툴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발견을 일단 첫 번째로 했고요. 반대로 소비자들의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고 이 사이트에 존재하긴 하는데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 점호를 통해서 풀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구매 여정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에게 맞춰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했었던 네, 거고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커머스의 기업들의 워크플로우와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제 커넥션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만듦에 있어서 꽤나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를 주로 많이 느꼈었나요? 좀 솔직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젠투라는 걸 처음 만들고 젠투와 대화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QA들을 해봤을 때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상품 데이터, 리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연결만 했는데도 추천이나 대화의 정확도는 처음부터 꽤나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젠투라는 에이전트를 커머스 쇼핑몰에 올려서 실제 유저들에게 서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씩은 다른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30대 남성이 많이 쓰는 쇼핑몰과 20대 여성이 많이 쓰는 쇼핑몰은 젠투의 어떤 등장부터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경험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추천, 좋은 대화를 하면 바로 구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면 쇼핑몰마다 또는 이제 그 쇼핑몰의 상품마다 또는 그 쇼핑몰의 유저들마다 적합한 구매 여정과 어느 타이밍에 젠투가 등장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고 그걸 기반으로 젠투가 하는 대화와 추천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프로덕트 개발이었는데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만드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 검토했었을 때 프로덕트의 구조나 고객들을 만나면서 갖고 있는 고민 속에서 와드는 어떤 경쟁력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LML 래퍼랑은 4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AI Experience 디자인이라고 AI를 활용하는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덕트를 얼만큼 UI적으로 잘 설계되어져 있는가를 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코시스템 시너지였던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기술인 거잖아요. 이 기술을 우리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밸류체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를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서 SaaS로 해야 이제 저희가 확장성이 가능한데 그럼 패키징을 어떻게 잘할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어떻게 세일즈에서 잘 팔 수 있을까? 이 4가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드 같은 경우 이 4가지 관점에서 각각 나만의 강점이 확실히 하나 있는 것 같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이었던 AI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셨었나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AI 에이전트라는 어떤 아키텍처와 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의 솔루션이에요. 유저가 들어와서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젠2의 어떤 경험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것이고 커머스에 특화된 이 유저의 경험을 설계하는데 지금 가장 큰 리소스들을 저희도 쏟고 있고요. 유저가 들어와서 쇼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타이밍에 점원을 필요로 할까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유저들도 있을 수 있고 검색을 다 했는데 이 상품이랑 이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될지 비교를 하고 싶은 유저도 있을 수 있고 구매 결정을 하기에 조금 정보가 부족한 유저들도 있을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한 유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상황을 조금씩 쪼개서 젠2가 어떤 타이밍에 등장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면서 젠2 유저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사실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쇼핑몰마다 유저마다 많은 테스트들을 하면서
더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AI 챗봇 형태다 보니까 채팅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천을 해줘야 되는 액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인터페이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는 언제나 이미지나 버튼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UI를 보다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UI를 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실제 이제 사례적으로 인사이트가 있었던 실험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젠2가 이제 등장해서 말을 거는 걸로 유저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오프라인 일단 점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들어오면 뭔가 말을 거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트리거가 원래는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어요. 홈에서 들어와도 인사를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들어와도 인사를 하고, 아주 단순한 플로우였는데, 최근에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페이지 또는 유저가 지금 있는 페이지에서 한 행동에 따라서 그리팅하는 문구를 다르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들고 있으면 그 상품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좋아요 라고 이제 말을 걸어야 되는 거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 있으면 유저가 헤매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문구들로 젠2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테스트들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2배, 3배 가까운 전환율에 있어서의 성과 상승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세부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젠2가 말을 걸어야 되는가, 엔지니어들과 젠2가 함께 설계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단순하게 LMM 모델 API 연결하는 걸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프로덕트 수준에 많이 도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와들이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님도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컨퍼런스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또 지난주에 이제 아이클리어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오픈 AI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외부로부터의 시너지 갖고 와서 직접 플레이 했었을 때 이런 게 확실히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도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LLM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유저 경험을 잘 설계하는 기업이고,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구현하는가가 저희의 어떤 과제입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어떤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다이내믹하게 나누면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성공시키고 싶었던 것이 오픈 AI와의 커넥션, 그리고 협력, 그리고 기업 계약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오픈 AI를 방문해서 내부 엔지니어들, 그리고 내부 이제 GTM 팀을 만나서 이 기업 계약을 성공시키게 되었고요. 여러 폐쇄 행사에 초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픈 AI에 집중해서 풀 거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산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스타트업들이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듣고, 사실 저희가 오픈 AI에 대해서 뭐 일종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한국에서 커머스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와 대화 데이터의 사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잘하는 거는 기저에 있는 모델을 정말 잘 만들고 대화 정확도를 높이고 대화 속도를 높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 유저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접 만들고 있는 팀에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연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저희가 모델들 간의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런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또 겸손하게 말씀 주시긴 하지만 와들 투자한 이후에 원슬리 콜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글로벌 팀이라는 거, 이런 팀인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가장 빠른 AI를 트래킹해 가면서 그걸 실제로 만들고 있는 미국 스타트업들과 정말 좀 솔직 담백하게 어떻게 하면 AI를 같이 연구하면 좋을까,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사례를 실제로 목격하긴 했었거든요. 와들이 정말 오픈 AI랑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서의 그 개발자 커뮤니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구나, 글로벌 팀이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특히 실리콘밸리랑 뉴욕 쪽에 있는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장점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기술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에서 높은 경쟁 강도를 뚫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의 어떤 솔루션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는 반대로 한국에서 실제로 기업 고객들이 있는 몇 안 되는 AI 에이전트 기업 사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사례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프로덕트를 더 고도화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너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멘탈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이제 발전되는 속도와 이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실전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팀에도 어떤 동기 측면에서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 AI 프로덕트라는 거를 SaaS 형태를 만드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고군분투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헤쳐나가셨죠? 젠2라는 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젠2는 소비자, 유저와 대화를 하지만 이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담당자라는 것입니다. B2B2C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서 봤어요. 사실 이거는 B2B의 바이블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는 도입 과정에서 마찰 없이 리소스를 최대한 줄여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담당자가 젠2를 씀으로 인해서 성과를 만들고 회사 내에서 담당자가 영웅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초점을 가지고 이제 사스 프로덕트화를 하고 있고요. 도입을 쉽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연동하고 젠2를 학습시키고 SDK 형태로 요거를 쇼핑몰에 탑재하는 데까지 이 과정을 거의 이제 반자동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쇼핑몰을 개발한 기업이라면 쇼핑몰 DB를 연동하고 SDK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호스팅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클릭만 하면 하루 정도 이내에 바로 자동으로 쇼핑몰 화면에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다양한 절차들이나 이런 거 없이 빠르게 젠2의 성능을 확인하고 도입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첫 번째로 생겼고요. 한편으로는 결국 젠2를 통해서 담당자가 내부에서 영웅이 되어야 젠2를 계속해서 쓰고 젠2를 응원하는 내부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어줄 텐데, 요거를 위해서 젠2가 하고 있는 성과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몇 명이 구매를 했다. 그리고 젠2라는 점원을 저희만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담당자도 젠2에게 가이드를 줘가면서 코칭을 하면서 젠2가 우리 쇼핑몰에 더 좋은 점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업데이트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덕트의 사스화가 실패해서 결국엔 SI로 돌아가는 스타트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간선을 잘 찾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잘 찾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해요. 또 B2B2C에서 B2B 영역을 얘기하자면은 프로덕타이제이션은 원활한 세이즈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덕트를 담당자한테 세일즈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일즈 했더니 좀 잘 되더라. 네.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오프라인 매장 점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이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쇼핑몰 커머스를 운영하는 담당자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컨셉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점원이 있는데 온라인 매장 무인 매장이다, 젠2 필요하다, 이 플로우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설득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실제로 그래서 젠2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가 일단 첫 번째 허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화를 실제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냐, 요거를 이제 입증시켜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세일즈를 하면서 증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증명해 주면 세일즈가 조금 더 잘 되는, 영업 전환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상품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젠2가 하루 정도 이내에 학습이 돼서 실제로 콘솔 안에서 젠2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의문이 사라졌어요. 젠2와 대화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은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대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듯이 젠2를 코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부족한 부분까지도 담당자가 직접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담당자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세일즈가 더 쉬워진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젠2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젠2를 통해서 추천받은 걸 구매하기도 하고 젠2를 통해 질문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이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젠2가 정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례와 그리고 대화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인지시켜주면서 세일즈가 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면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매끄럽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어렵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알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와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은 뭐였고, 그걸 어떻게 와드만의 방식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화형 쇼핑몰을 운영하던 기업이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실제 대화 데이터들을 가지고 쇼핑몰을 B2C 플랫폼을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믿음 중에 하나는 세상은 더 직관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가야 된다
가 저희가 어떤 갖고 있는 전제였고,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대화이지 않을까? 일종의 직관이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챗GPT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터치를 하다가 갑자기 GPT에다가 타이핑을 치고, 특히 GPT 앱 나왔을 때 그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직관적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희열이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B2B 쇼핑몰에 실제로 공급을 해서 실제 유저들이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로 젠토가 다시 학습을 해서 더 좋은 추천이 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한 번씩 겪고 나니까 이 두 가설이 맞으면 실제로 대화로 쇼핑이 가능한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쇼핑이라는 버티컬 안에서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인 대화로 유저 경험의 혁신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계속해서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와들이 꽤나 오랫동안 커머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챗GPT 같은 LM이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이쪽 분야에 계속 있었고, AI 시대가 온 거라는 믿음을 변치 않으시면서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경험과 네트워크와 그 노하우와 기술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걸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움직일 수 있었던 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 아이를 했었을 때 와들에서 하셨던 말이, 우리 최종 경쟁자는 커머스 AI가 아니라 시리다. 시리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경쟁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 되게 그 부분에 되게 터칭됐거든요. 왜냐면 언젠가 챗봇이 나오고 보이스 AI가 장악하게 된다면은 그럼 시리 같은 게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와들은 어떻게 앞으로 시리를 경쟁할 수 있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리뿐만이 아니라 시리로 대표되는 AGI 또는 어떤 종합비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장기적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AI 기술의 흐름이 제 예상보다는 수년씩 빠른데, 오픈AI의 에이전트 SDK나 엔트로픽의 MCP나 제미나이에서 발표한 A2A나 기술들이 결국에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장기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장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AGI까지 나가는 시간에 있어서 버티컬한 영역의 유저 경험을 가장 잘 짠 AI 에이전트가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은 효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쇼핑 도메인에서 유저 경험을 혁신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은 전략이고요. 한편으로는 젠2가 쇼핑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도 완전 소비자 단에서 개인의 쇼핑을 돕는 쇼핑 비서로서 작동해야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짧지 않은 시간 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월간 또는 주간 사용자 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전 국민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몇 명이 대화로 쇼핑을 하는 것에 얼만큼 익숙해지고 있는가, 내부에서 지표로 보고 있을 만큼 쇼핑 도메인에서 최고가 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와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시장의 변화를 캐치해서 따라잡고, 한국 내에서는 AI 에이전트, 특히 커머스 쪽에서는 리딩하고 있으면서 먼 미래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봐도듬하겠다는 이런 비전이 전 되게 많이 터칭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와들과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와들은 AI 에이전트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커머스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데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그리고 유일한 팀입니다. 저희가 만들어갈 AI를 통한 고객 경험의 혁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이제 과학자들만의 R&D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와 비즈니스하는 사업화 영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 속에서 제일 먼저 침투해서 잘하고 있는 와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